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2024년 신입 간호사 채용 설명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박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간호부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가 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2024년 신입 간호사 채용. 미래 서울 성모병원 간호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채용 설명회는 서울 성모병원 간호부 소개 및 서울 성모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담아주신 브이로그, 그리고 2024년 신입 간호사 채용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서울 성모병원 간호부에 대해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성모병원 간호부 소개를 함께해 주실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참 든든한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간호행정 유닛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가혜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교육 유닛의 조윤희 간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혁신 유닛의 이진원 간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세 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하다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가혜 선생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서울 성모병원 간호부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성모병원 간호부는 소중한 나, 같이 소중한 당신, 함께 소중한 우리를 실천하면서 행복한 간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는 80여 명의 간호관리자를 포함하여 2,500여 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개개인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소중한 우리라는 문구가 참 가슴을 와닿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입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자, 제일 먼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서울 성모병원 간호교육 유닛은 신입 간호사로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획득하여 안전한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역량 있는 간호사로의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입 간호사 직무교육은 부서 배치 직후 4일, 배치 후 7주 차의 2일, 그리고 3개월 차의 1일 과정으로 입사 시기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총 7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간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소그룹 간호 술기 교육, 시뮬레이터 및 모의 환자를 이용한 사례 중심의 시뮬레이션 교육 방식을 적용하여 신입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실무 적응 및 임상 간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신입 간호사분들을 위한 교육이 정말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정말 또 다양한 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임상 현장에서 든든하게 함께 해주시는 지원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 배치된 신입 간호사는 프리셉터와 함께 부서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간호교육 유닛에도 8명의 현장 교육 간호사가 있어 입사 후 1년까지 신입 간호사의 개별 임상 현장 교육 및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육 간호사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신입 간호사가 어느 부서에 배치되건 그 부서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상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신입 간호사 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사월이 같은 동기별로 운영되며 입사 후 4개월, 6개월, 12개월에 각 1회씩 총 3회 진행됩니다. 서로의 임상 경험을 나누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신입 간호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 1년 차에 참여하는 신입 간호사 긍정 강화 프로그램은 본인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일과 삶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여 행복한 병원 생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행복한 병원 생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든든한 멘토 같은 분들이시네요. 참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입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입사하신 후에 여러 교육과 현장을 거치면서 경력 간호사로 한 단계 더 성장하시게 될 예정이잖아요. 이때 우리 서울 성모병원의 경력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서울성모병원 간호부는 임상간호의 전문성 확보와 이를 통한 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간호사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숙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간호 인재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N1부터 CN4까지 승급 절차에 따라 승단하게 되며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전문성 함양을 이어가며 이들은 간호 실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입사만 하게 되면 알아서 이끌어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다라고 해서 더욱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성모병원의 가장 큰 자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간호사분들의 근무 효율성과 그리고 여가 시간 또 건강까지 생각하는 이 교대제 개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간호사분들께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근무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교대제 개선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은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불규칙한 3교대제가 아닌 최대한 규칙적인 근무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서울성모병원 간호부는 교대제 개선 시범 병동을 10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시프트, 2시프트, 3교대제, 야간 전담제 등 원하는 근무 패턴을 선택하여 교대 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긴급 결혼으로 즉시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근무를 지원하는 대체 간호사, 안정적인 근무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인 지원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는 2021년 시범으로 4개 병동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 전 병동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고 만족도 또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로 많은 간호사분들께 교대 근무에서 놓치기 쉬운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 건강, 여가 시간과 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문득 간호사분들에게 또 지원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어요. 이 부분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신입 간호사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순간이 응급 상황일 텐데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병동에서 호흡기 문제가 있어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혹은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의 간호를 제공해야 할 때 호흡기 전담 간호사님께서 응급 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정맥 간호사 제도가 있어 정맥 주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고 중환자실의 경우 CRRT 전담 간호사, 상처, 장루 전담 간호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응급상황 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서울성모병원 신속대응팀 솔트는 병동 환자의 악화되는 임상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골든타임을 지키고 간호사 업무 부담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응급상황의 경우 심폐소생술 중 기도삭간을 지원하는 코드 에어웨이, 입원 환자의 뇌졸중 발생 시 패스트트랙을 활성화시키는
코드 브레인 등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전문적인 전담 간호사 선생님들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우리 신입 간호사분들이 응급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고 당황스러울까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든든하게,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울 성모병원이 복지의 천국, 복지의 맛집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붙죠? 이 복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최근 신설된 제도가 재직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석사과정 학비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3년 이상 근무하시면 석사과정의 입학비 및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의 또 빼놓을 수 없는 복지는 바로 업무 택시 지원 제도인데요. 이브닝 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무급휴직 제도, 기타 경조비 지급, 하계 휴가비, 정근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복지를 통해 더 나은 일터를 이루고자 노력하는데요. 휴양시설 지원으로 휴가철 콘도 이용뿐만 아니라 서울권 프리미엄 호텔과 식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휴 서비스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서울 성모병원이 우리 간호사분들을 정말 아끼고 든든히 지원해주고자 힘써주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울 성모병원이 앞으로 스마트 병원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간호부에도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죠? 네, 서울 성모병원은 스마트 병원 육성 사업 최초 선정 병원으로서 간호 임상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간호 업무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간호 혁신 유닛을 신설하였습니다. 간호 혁신 유닛은 스마트 ENR 개발 및 첨단 기술 관련 간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로는 바이탈 사인 전상 연동 및 자동 기록과 같은 스마트 간호 시스템 구축, 태블릿을 통한 모바일 ENR NU 시스템 개발, 환자 및 간호사용 앱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스마트 간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 업무 및 간호 기록 재검토를 통해 간호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간호 연구를 통해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혁신 유닛은 궁극적으로 서울 성모병원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 효율화를 통해 간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간호 시스템을 통해 더 쉽고 간편하고 빠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더 전문적인 간호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신설 부서 이름만 딱 들어도 느껴집니다. 간호혁신 유닛, 정말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첨단 병원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 성모병원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알찬 답변으로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의 간호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예비 간호사분들이 서울 성모병원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장점들을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어도 물론 이해하기 쉽지만 아무래도 생생한 근무 현장을 직접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병동,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무려 3분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근무하시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담아주셨다고 하거든요.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남이사라고 들려요? 저희도 끈끈하잖아요. 그러면 대표 미남. 있다라고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원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해원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 출근을 하고 있고요. 데이 업무 동안에 소소한 일상과 업무 프로토콜 이런 거를 좀 담아보려고 해요. 자, 한번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17층에 왔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172병동이고요. 주로 폐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계시는 곳입니다.
먼저 출근하면 병동에 있는 비품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수량이 맞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신규 때만 해도 물품을 찾으러 온 병동을 다녔었는데 저희 병원은 작년부터 위치 추적 시스템인 비콘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콘의 위치를 확인할 때는 비콘 추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품을 클릭하면 물품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7시에 인계 시작이기 때문에 전에 환자분들이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중요한 이벤트는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인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요초랑 제가 나온 거 아직 아니요. 그래서 실례하시면 환자가 인계를 받고 나서 따로 추가 처방이 난 게 있는지 오늘 스케줄이 몇 시로 예약이 되어져 있는지 체크를 잠깐 하고 환자분들께 약을 드리러 갈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간단하게 파악을 마쳤고 라운딩을 가볼 예정입니다. 저희 병원은 5P 포커스 라운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P는 뭐냐면 페인, 통증, 포지션, 자세, 낙상 주의 안내해드리는 거, 펌프, 수액 주입 속도, 포리, 대변, 포세션, 물품 접근성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호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 행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업무를 할 때 누락되기 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캐치할 수 있고 환자분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실용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라운딩 포인트들입니다. 네, 저희 수액 속도 확인도 좀 하고 통증 있는 데는 없으세요? 또 움직이실 때 넘어지지 않게 낙상 꼭 주의해서 다니셔야 돼요. 대소변 보시는 데는 문제 없으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거나 뭐 응급 상황 생기시면 언제든 콜벨 누르고 간호사 호출해주세요. 환자분들이 부재 중이실 때는 5P 포커스 라벨을 부착해드리고 가는데요. 저희가 다녀간 것도 아실 수 있고 저희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실 수 있어요. 방금은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코드블루 방송이 떴고 급하게 CPR 처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솔트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호흡기, 순환기, 신경계적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신속 대응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바로 호출하게 되면 전문 의료팀이 출동을 해서 환자분 상태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처치를 진행해 주시는데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번호들이에요. 저는 오늘 밥을 좀 일찍 먹으러 와봤는데요. 저희 병원 직원 식당이 엄청 가격도 저렴하고 메뉴도 잘 나오고 하는데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병원 식당과 동일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샤워증을 찍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밥이 나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병원 식당이 메뉴가 별로다 하면은 가능하면 일찍 밥을 먹어서 이 지하 1층 푸드코트 식당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만 모여있거든요. 해물 순두부나 해물 된장이나 김치찌개 이런 거. 저희 병동은 교대제 개선 시범병동이에요. 이 제도의 목적은 간호사 근무를 좀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부서원 중 한 분이 갑자기 응급하게 오프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대체 간호사 선생님이 출근을 해주셔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원이 막 갑작스럽게 번표가 변경되고 이러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스케줄 유지에 굉장히 좋아요. 은수 선생님. 지금 저희 병동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조연수 선생님이십니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네. 연수 선생님, 야간 전담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전 완전 야간 전담이 훨씬 좋아요. 네? 완전 대박. 좋아요. 왜요? 이제 나이트 하게 되면은 3일 나이트하고 3일 오프하고 3일 나이트 오프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일 오프하는 동안 되게 리프레시도 되고 해서 다시 근무하는데 되게 힘이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 달에 4오프, 5오프 맞아요.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막 힐링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그죠. 저는 진짜 나이트 근무가 너무 힘든 사람이라서 이제 야간 전담 선생님들 덕분에 한 달에 나이트를 많아야 2번밖에 안 하니까 이제 그것도 저 또한 아주 만족스러운 맞아요. 상황입니다. 맞아요. 다음에 또 야간 전담 하실 계획 있으세요? 3개월마다 하고 있어서 음. 나이트 미친 남이사라고 불려요. 야간 전담 최고! 짜잔! 이게 뭘까요? 아주 궁금하시죠? 요거는 간호부에서 신규 선생님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입사 웰컴 키트예요. 보시면은 주로 간호사들이 꼭 필요한 물품들만 아주 모여있어서 알차요. 구성이 알차고, 요거는 이제 총무팀에서 준비해주신 플라워 박스인데요. 이쪽엔 텀블러가 들어있고 이쪽엔 아주 예쁜 꽃들이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꽃을 받으니 완전 환영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감동이었어요. 신규 선생님들도 많이 입사하셔서 이런 소중한 선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휴게 시간이 끝나서 다시 근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남주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 근무를 하는 날인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데이 근무를 하러 가보실까요?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이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보셨나요? 이제 그곳에서 허선빈 선생님이 수술 마친 환자를 이제 계속 곁에서 밤새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이 바로 신경계 중환자실입니다. 신경계 중환자실에 주로 입실하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말 그대로 신경계 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편이고, 신경학적인 변화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환자분들이 오시는 편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봐야 하는 환자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이제 7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인계 시간이어서 전체 인계를 먼저 듣고 각 환자 인계를 들으러 갈 시간이 되었어요. 전체 인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 머릿속에 절대 되지 않는 거 주의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EVD 두 번째로 네네네네. 부분을 그냥 유지하고 계시고, 이렇게 아침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라운딩을 하고 얼른 환자분을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신경계 중환자실 환자분들 특성상 마비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욕창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2시간마다 계속 체위 변경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체위 변경하는 게 뭐 이제 어깨가 아프다거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손목보호대나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활력 스타킹 같은 거를 주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그 간호사 업무 특성상 좀 도움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손목보호대를 지금 착용하고 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원님이랑 같이 체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CRRT를 돌리고 있는 환자분이 계신데, 이제 저희도 CRRT를 물론 당연히 다룰 줄 알지만 이제 전담 선생님께서 한 번씩 오셔가지고 라운딩을 돌고 가셔서 최적의 치료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담 선생님께서 라운딩을 돌고 계시는 모습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CMC톡이라고 해서 저희 사내 메신저인데요. 저희는 줄여서 C톡이라고 자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C톡은 이제 다른 부서에 이제 공유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의사한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일일이 전화로 안 하고 이제 C톡을 통해서 그 리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가정 문제라던가 재무 문제, 법률 문제, 뭐 심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전문가분들을 연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면은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애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분야가 다 있으니까. 저 여러분 이제 퇴근해요. 그래서 이제 성의 교정을 한번 둘러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성의회관이라는 건물인데요. 이제 성의회관에는 이제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같이 성의도서관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10층 도서관에 왔는데요. 이 도서관에 의학 서적뿐만 아니라 그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이거 말고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그 전자정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 굉장히 뷰가 좋은 핫스팟이 있거든요. 바로 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이는, 그러니까 힐링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 좀 두려움이 엄청 컸었거든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생명과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압박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먼저 입사하신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교육 전담 간호사 선생님 등등 되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입사하시게 된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브이로그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오늘 진짜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전 진짜 퇴근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부경 간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저의 출근길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병원 인근에는 3호선, 7호선, 9호선 총 3개의 역이 있어가지고 출근하는 교통이 엄청 편리하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이 고속터미널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병원이어서 가장 크게 이용했던 장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항상 집으로 가곤 했거든요. 그게 저희 병원의 가장 장점이자 제가 이용하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저희 응급실은 매일매일 구역이 바뀌어가지고 오늘은 소아응급실을 좀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아과 업무를 하게 되면은 물카라고 하죠. 물품 카운트. 저는 물품 카운트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게 소아응급 카트. 요거까지 같이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이 어떻게 유효 기간이 다 괜찮은지, 약품이 개수별로 다 맞게 있는지, 다른 필요한 물건들이 적절하게 개수별로 다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애기 수액 잘 들어가는지 좀 보려고 왔어요. 지금 제가 급하게 다른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 한 명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응급실의 대표입니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브닝 설명간호사 포지션을 맡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최부경 선생님은 응급실 일하면서 좋았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사실 좋은 점도 있고 하긴 한데 좀 뿌듯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응급실 환경이 밤사이에
뭐 병동처럼 사실 조용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언제 기계 알람이 울려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이상한 소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인데 어제 그 어떤 한 환자분이 이제 입원 가실 거예요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스테이션에 오시더라고요. 뭐라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아우. 제가 그동안 여기 있었던 거는 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인사하려고 직접 나왔습니다 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순간들은 감동.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감사하다 한마디를 들으면 되게 보람차고 진짜. 기쁜 것 같아요. 예. 이건 아주 약간 가장하자면 저는 사실 눈물을 살짝 맺혔어요. 좀 뿌듯해서 살짝 눈물 맺힌 적 있다 없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죠. 다시 해야 돼. 눈물 맺힌 적 있다 없다? 입장이었냐? 눈물. 다시 해야 돼. 그 막상 응급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분위기가 되게 삭막하고 그 좀 어두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급성기 환자분들이 이제 치유를 받으시면서 뭐 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다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저도 되게 뿌듯하고 좀 희망적인 거를 많이 경험을 하는 순간이 많거든요. 우리 그 응급실이 너무 어두운 분위기라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지금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 간호사분들께서 사전해 주신 질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들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아주 든든한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간호행정 유닛의 민유경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층 이병동 소아혈액암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경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81병동 혈액종양내과 병동에서 근무 중인 정지윤 간호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 성모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간호사 선배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팁들이 좀 나올 거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보시고 계시는 우리 예비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꿀팁 공유해 주실 거죠? 네. 공유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받았던 사전 질문들 가운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서울 성모병원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먼저 답변 좀 들어볼게요. 네, 인재상은 생명의 봉사자로서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생명 존중과 상호 배려, 전인치료 실천을 추구하고 있으며 본인이 이러한 CMC 인재상에 걸맞다라고 판단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서울성모병원 신입간호사 채용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 인재상에 딱 맞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의 채용 설명회를 함께 하다 보니까 문득 오래전이지만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게 첫 번째 관문인 자기소개서 작성이었는데요. 취업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군요. 네. 그럼 우리 지윤 선생님은요? 저는 많은 게 있었는데 구술 면접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딱 들었을 때 맞아, 나도 힘들어 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인적성 검사, 그리고 구술 면접 시에 주의할 점을 아무래도 선배님들이시니까 노하우들 하나씩만 좀 공개를 해주시죠. 먼저 자기소개서 좀 꿀팁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상적으로 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험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로부터 깨달은 점을 입사 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구체화한다면 더욱 내용이 풍부한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자, 그렇다면 자소서의 꿀팁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분이 좀 꿀팁을 공유해 주실까요? 네,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온라인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모바일 환경에서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C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 집중이 가능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접속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이 필요하고요. 인적성 검사는 기관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기 위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답변의 일관성을 해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 검사는 종이와 펜이 필요하니까 지참해 주시고요. 적성 검사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풀이하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되는 문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선배의 조언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소서도 작성하고 인적성 검사도 하고 난 다음에 구술 면접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훈 선생님 좀 꿀팁이 있을까요? 구술 면접 봤던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아마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구술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상 질문들이나 아니면 모범 답안 다 외우고 연습했었는데요. 실제 면접을 가면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들도 나오잖아요. 그때만 되면은 입이 꾹 다물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를 방지하려고 같은 병원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서로 감독관, 면접관이 돼서 머릿속에 막연하게만 있던 내용들을 말로 직접 내뱉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미리 되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면 나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담하지만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좀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정리를 해보면 딱 이건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그리고 거짓을 보태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영상을 보시는 예비 간호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성모병원 간호사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성모병원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피플인 서울성모라는 코너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간호부에서는 서로가 잘 모를 수 있는 간호부 부서를 병원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간호부 브랜딩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조금 전 시청하셨던 간호사 브이로그와 더불어서 간호부 브랜딩 영상을 함께 확인하시면 서울성모병원 간호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먼저 서울 성모병원의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서울 성모병원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미리 영상 하나하나를 통해서 숙지하시고 그리고 더 꿈을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사전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전 질문 들어왔던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게 바로 기숙사였어요. 먼저 기숙사는 몇 인실인지 그리고 위치는 어딘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기숙사는 2인 1실, 3인 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숙사가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출퇴근할 때 정말 편했어요. 또한 6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도 큰 장점이고요. 기숙사 건물 내에 안전요원도 24시간이나 상주하고 있어서 치안 및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서 안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거주자는 최대 6개월, 타 지역 거주자는 1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송경 선생님께서 실제로 기숙사에 이제 지내시면서 후기를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옆에서 지훈 선생님께서 엄청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거든요. 지훈 선생님도 그럼 기숙사에서 지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실제로 거주를 했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면서 기숙사 살거나 아니면 자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밥 먹는 거잖아요. 가까운 병원 식당 이용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병원 바로 맞은편에 파미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맛있는 식당들이 있어서 거기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설해마을과 국립중앙도서관, 버스로 5분 거리에 예술의 전당까지 갈 수 있어서 문화생활 즐기기에도 참 편리했던 것 같아요. 또 본가가 지방이신 분들이 많은데 바로 앞에 고속터미널이 있어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기숙사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게 살짝 아쉽긴 한데 저는 다른 간호사들 선생님한테 양보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아쉬워하시네요. 조금 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너무나 좋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고 계신 예비 간호사분들은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 지원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숙사 관련한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너무나 신선해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세 분 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경 선생님. 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일하는 선후배,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여가 많고 혜택이 많다 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힘들면 전 정말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간호부에서도 매해 간호주간을 통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서로 이해할 수 없었던 다른 부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경주로 학회도 다녀올 수 있었는데 시니어 선생님들에게만 학회 참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연차인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었고 이를 통해 제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와, 진짜 연차가 적은 어떻게 보면 새싹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지은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교육을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해주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입사했을 때 정말 방대한 학습량에 겁부터 먹었었는데 신입교육을 받을 때 일방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이 아닌 소그룹 위주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줘서 실제 임상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요 숙지사항이나 공지사항, 표준화가 필요한 자료도 쉽게 알 수 있어서 임상 실무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 때보다도 더 신입 간호사 교육 체계가 더 세분화되고 현장 간호사분들이 교육 말고도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케어를 해주고 계십니다. 간호사로서 사회에 첫 걸음을 떼는 시기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지해주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들어오시는 신규 선생님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세 분 다 연차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14년 차 되었습니다. 14년 차. 네. 성경 선생님은요? 저는 4년 차입니다. 4년 차. 그럼 지은 선생님은? 전 2년 차입니다. 2년 차. 그러면 새싹 단계부터 이제 점점 더 탄탄해지는 그 순서대로 앉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우리 선배님, 유경 선배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은 행정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임상에서 근무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듣고 싶은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참여하고 싶은 연구 활동이 있으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근무표 조정이 필요하고 다른 경력관리 제도에 따른 교육을 또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간호사 개개인이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고 나왔는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근무자를 위한 복지 혜택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가족 진료비 지원이나 출산 장려금,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 그리고 사학연금 제도와 교직원 공제 가입 혜택 등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요즘은 새삼 오래 다니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어딜 가도 들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일해봤더니 나 이런 혜택들 받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선배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값진 것 같은데요. 우리 새 간호사님들께서 실제로 근무도 하시며 쭉 경험했던 거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서울성모병원 2024년도 채용 설명회를 아쉽지만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바로 마지막으로 서류 접수 방법 그리고 전형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5월 30일 화요일부터 6월 7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전형 절차는 서류 접수, 그리고 인적성 검사, 구술 면접과 필기시험,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 신체 검사가 진행됩니다. 서울성모병원 2024년 신입간호사 채용 설명회 어떠셨나요?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예비 간호사분들,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약을 서울성모병원과 꼭 함께 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그럼 우리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나요.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보자고.